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전호서 TV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광주 전세 가격은 오르고 매물은 줄고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요, 광주 지역이 전세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매물은 그에 반해서 또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요,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저금리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그리고 임대차 3법 개정에 따른 모습들은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가, 또 내년 신규 입주량 감소는 얼마나 올해에 비해서 감소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세 가격은 오르는데 매물도 줄어. 네. 9월 전세 가격 전월 대비 0.1%가 올랐고 전세 매물은 8월보다 12.2%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2014년, 15년, 16년 이때의 모습이 좀 빙의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편으로 보자면요, 매매가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 지역 주택 전세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물량 대부분이 매매로 돌아섰다는 시장 관측과 함께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져서라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주 지역 부동산 전세가 상승률은 8월 0.09% 대비해서 2배 증가한, 전월 대비해서요 2배가 증가한 0.18%로 나타났다. 지난 7월 0.03%의 상승률과 비교해서 6배 급증한 수치이다.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 전세가에 비해 전세 물량은, 그러니까 꾸준히 오르고 있는 전세가에 비해서 전세 물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광주 지역 최대 부동산 전문 포털 사랑방 부동산에 게재된 전세 물량은 전월 대비 7월 18.2% 감소한 데 이어 8월은 31.7%, 9월은 1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매 물량 수는, 실질적인 물량 수죠, 지난해 대비 최대 10%가량 오르는 등 확대 추세다. 작년 대비 1.8% 많아진 7월의 매매 물량은 8월 2.4%를 기록한 데 이어 9월에는 10.2% 늘어났다. 매매 물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 전세 물량 대부분이 매매로 전환되면서 전세난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로 나와야 될 물건들이 매매로 전환된다. 네, 이런 내용이네요. 수개월째 이어지는 저금리, 지난 7월 부동산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맞물리면서 전세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현웅 사랑방 부동산 팀장은 저금리로 작년부터 이어진 전세 매물수 감소 추세가 이번 임대차 3법 개정 및 내년 신규 입주량 감소와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르러선 전세를 내놓으려고 했던 집주인들이 매매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저금리와 임대차 3법 개정, 또 내년 광주 지역의 신규 입주량 감소로 본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그런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금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또 임대차 3법은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는가, 내년 신규 입주량 감소는 정말 그러한 것인가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금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물론 이것을 정말 예단하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우리는 미국의 저금리 기조와 그 맥락을 같이 하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낮추면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 체계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전에 9월 17일 날 미 연준에서 FOMC 정례 회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찍어서 영상으로 올려주는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은 분은 영상 참조하시면 되시겠고요. 결론은 23년까지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 연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를 시사했죠. 그리고 최대 고용 달성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서 한번 언급해 볼게요. 볼까요?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일정 기간 물가가 목표치인 2%를 넘어서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을 명시했고요.
이런 맥락에서 최대 고용 달성 시점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조를 예고했었죠. 2020년 9월 FOMC 결과를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보자면요. 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거고요. 최대 고용 도달할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을 한동안 초과할 때까지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을 시사했었죠. 결론은요. 코로나로 인한 어떤 경제 악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문을 닫고 하다 보니 고용이 불안정한데 그런 고용의 수치가 올라가고 또 인플레이션이 2%로 딱 자르는 것도 아니고요. 2% 이상을 한동안 초과할 때까지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즉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코로나 국면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고용시장 역시 불안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최대한 회복이 되는 수준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해주겠다. 인플레이션이 비록 2%를 한동안 초과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것에 일단 뭐 확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연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당분간은 유보가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하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임대차 3법이 아직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 중에서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무엇이냐. 이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는 것은요.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을 2년 동안 사용한 뒤에 1회에 한해 그러니까 보통 집을 계약하면 전세 2년 정도를 주잖아요. 그 2년을 사용한 뒤에 1회에 한해서 한 번에 한해서죠.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은요.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비록 2년을 계약했다 할지라도요. 1회에 한해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집주인 본인 그러니까 집주인이요 혹은 직계 좀비속이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아들 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집주인 본인 혹은 그 직계 좀비속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은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이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은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요 계약을 연장할 때는 전세금이나 월세의 상승폭을 기존의 금액 대비 그러니까 2년 전에 최초 계약했던 그 금액에서 연 5% 이하로 상승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연 5% 이상 상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팔려 집주인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5% 상한 역시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내용이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에 대한 폐해가 벌써 나타나고 있죠. 사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애당초 전월세 자체도 줄어버리거니와 애당초 2년 후 상승분까지 올려서 전세 금액이 설정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계약할 때 이 임차인이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전세를 내놓다 보니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나쁜 것 아니에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세입자가 계약 이후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를 언급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것을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과연 내년 신규 입주량은 감소하는 것인가?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짧고 핵심적인 내용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21년 광주 지역 신규 입주 물량은 정말 감소하냐? 언제에 대비해서요? 2020년 대비해서 정말 감소하냐? 네, 볼까요? 양우내야내가 3월에 594세대, 그 다음에 4월에는 두산 이브 3차, 골드클래스 어반시티, 한국 아델리움, 비엔날레 2차. 이 중에 두산 이브 3차는 908세대가 되네요. 그 다음에 5월에는요. 효천 코롱 하늘채 264세대. 그 다음 6월에는 고운 라피네 금남로 그 양동시장 맞은편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8월에는 수원 센트럴시티 서희, 그 다음에 어등산 한양 수산이 테라스가 각각 427세대, 592세대. 9월에는 월산동 밤도 유보라가 889세대가 입주가 되겠고요. 봉선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ton MVG 요거는 39세대짜리인데요. 21년 11월에 입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감소하느냐? 21년 신규 입주 물량이 4,849세대입니다. 많지는 않은 입주 물량이네요. 그렇다면 올해는요. 20년에는 1,145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입주 물량은 내년에는 확실히 감소한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22년에는 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또 늘어나게 되죠. 22년이 또 굉장히 입주 물량이 물량 폭탄이죠. 물량 폭탄. 15,000세대였던가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마 그 정도의 물량이 터지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각이 많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동산 투자 시장이죠. 부동산 대책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대책이 나오고 있고 또 전세 물량은 줄고 또 전세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하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으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그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오는 그 정책들, 규제들 잘 살피시고요. 또 너무 무리한 투자는 여러분들에게 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전제에 깔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머리가 많이 복잡한 요즘이에요. 일단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마디마디가 끝인 줄 알았더니 멀리서 보니 길고 멋진 대나무더라. 시기마다 투자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고 또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의 순간순간들이 멀리서 보잖아요. 또 지나놓고 보면요, 굉장히 멋진 모습의 나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심하지 마시고요. 이 문구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벅차시더라도 그 부담들을 덜어낼 수 있는 많은 대응책들을 고민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면 그렇게 또 한 해 한 해 쌓이다 보면요, 굉장히 멋진 모습, 발전해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디마디가 끝인 줄 알았더니 멀리서 보니 길고 멋진 대나무더라. 굉장히 좋은 말이었고 제 스스로에게 위안과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또 제가 이번 주에는 멀리 청산도 여행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머리도 좀 식힐 겸 생각도 정리하려고 다녀왔는데요. 2박 3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곳곳에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제가 발견을 하고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뛰어봅니다. 들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역시 오염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자연이 좀 살아있다는 그런 모습도 제가 많이 느꼈었는데요. 벌이 꿀을 따는 모습도 제가 봤고요. 이거는 저희 딸이 7살 딸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머물렀던 도랑리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이쪽에 보니까 한옥 펜션들이 즐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펜션 앞에서 펼쳐진 그 모습인데요. 코스모스하고 멀리에 또 이렇게 바다들이 보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이쪽은 서편제, 이 위쪽으로 쭉 이 길이 하나 있어요. 이 길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서편제 그 촬영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의 왈츠라고 해서
저는 뭐 본 적이 없는데요. 그 봄의 얼치 촬영지가 같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왔습니다. 네. 네, 이런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옥 펜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돌담들, 바닷가다 보니까 이런 돌담들로 이루어진 마을이었고요. 이런 한옥으로 또 펜션을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굉장히 예뻤습니다. 네, 괜찮죠? 네. 여기까지인데요. 네, 여러분 아무튼 여러 가지 요건들이 뭐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보람된 일이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이럴 때는 잠시 돌아가고 또 다른 어떤 파이프라인도 구축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고 또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니까요. 멈추지 마시고 다만 멈추지 마시고 꾸준히 해 나가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멀리서 보면 분명히 길고 멋진 대나무가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주말인데요. 활기차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럴 때 임장도 다녀보시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삶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